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하고요. 제가 편집해서 다시 올려드릴 거니까 다시 할게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방송 시작할 거고요. 일단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하락했는데 지수부터 볼게요. 지수 보시면 일단은 자 코스닥 보시면 컴퓨터 왜 이러지? 자 코스닥 보시면 오늘 좀 장중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코스닥 같은 게 1.61% 정도, 코스피 같은 게 1.61% 정도 하락했고 코스닥은 2.6% 하락해가지고 저희 포트가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포트의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죠. 상승 종목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저희가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KPX 생명과학이 제일 많이 상승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면 거의 200종목 상승했고 하락 종목이 1900종목. 오늘 제가 버벅거리네. 이게 컴퓨터가 좀 이상해서. 자, 오늘 왜 이래? 자, 어쨌든 오늘 상승 종목이 200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이 거의 1900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오늘 종목들이 이렇게 급락을 많이 해서 오늘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고, 제가 아까 문제를 몇 문제 냈었죠. 첫 번째로 시장이 오늘 왜 하락했을까라고 질문했는데 많은 분들이 영국에 변종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이 이유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포지수가 17% 정도 급등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저도 오늘 오전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들이 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잘 말하자면 이 부분도 예방 효과가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도 걱정이 된다고 아까 오전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영국을 다 봉쇄하고 그런 분위기라 제가 보기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하락한 원인은 이제 영국의 문제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주주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있잖아요. 주식 한 종목당 지금 10억이라고 해도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10억이 넘으면 그 부분을 좀 미리 떨궈내야 되고, 그리고 배당을 받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한 거 잘 들으세요. 배당을 본인 주식이 좀 많으면, 양이 많은 사람들은 배당을 받기 싫어합니다. 솔직히 저도 배당 받는 걸 싫어해요. 이유는 배당을 받으면 말하자면 의료보험료부터 세금도 또 많이 내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 이제 주식 보유액이 많으신 분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10억 이상 보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주가가 쫙 올라왔잖아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8억 정도, 한 8, 9억 정도 갖고 있던 게 11억, 12억이 되면 그 부분을 좀 떨궈내는 거죠. 본인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서 떨궈내는 거다. 아니면 배당 받기 싫어서, 배당 받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예전 방송에도 이 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배당 받기 싫어하고 많은 대주주들이 배당 받기 싫어한다, 그런 부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의 이유도 있을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영국에 대한 관련된 문제도 있겠지만 대주주가 주식을 좀 많이 팔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분간 더 하락하는가? 그래서 저는 당분간 더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내일도 그렇고 내일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은 안 하죠. 근데 내일이랑
그 수요일 목요일도 분명히 하락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하락할 때 오히려 저희는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대주주가 난 배당 받기 싫어, 나는 10억 이상이니까 매도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부분을 또 매수를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오히려 조정을 줬을 때 조금씩 더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때 대부분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소개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저도 좀 더 이야기할 종목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막 엄청난 조정을 줄 것 같진 않고, 뭐 런던 문제도 있고 연말에 이제 10억 넘은 사람, 그리고 배당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매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개미들도 덩달아 무서워서 좀 던진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하락한 원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시장이 폭락할 때 비슷한 상황을 아까 제가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재밌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독수리 요새 타는 느낌? 예전에 그 에버랜드의 독수리 요새 그 타는 느낌이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도 있는데, 저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를 제가 낸 적은 없지만 어떤 차가 저한테 차를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말하자면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골목길에서 차가 팍 튀어나와서 저를 들이박는 느낌? 그러니까 시장 폭락이 하나의 뭐랄까 재난?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도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갑자기 오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좀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날 때 느낌이 마치 그 몇 초 안 될 거예요. 한 3, 4초가 정말 그 느리게 슬로우 모션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3, 4초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 났던 느낌이 설마 이게 받겠어? 받겠어? 설마 저 차가 나를 들이박을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차가 저를 딱 들이박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폭락할 때가 교통사고나 뭐 어떤 재난, 뭐 홍수, 태풍 뭐 그런 느낌이다. 그런데 그러한 그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아까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뭐 최대한 현금화를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그냥 뭐 HTS, MTS 안 보고 꺼버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안 보고 나중에 시장 폭락이 해결된 다음에 나중에 그 상황을 봐도 되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은 그 현금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인버스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인버스를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버스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버스는 뭐냐면 지금 이게 그 코스피 인버스고요. 얘는 코스닥 인버스인데 지금 거의 최저가예요. 역대 최저가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역대 당연히 최저가겠죠. 연봉 너무. 자, 월봉 보면 최저가예요. 지금 4,500원인데 인버스가 역대 최저가죠.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화를 하고, 그러니까 현금화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좀 더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폭락장이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인버스를 사서 이제 폭락을 대비하는 거죠. 그러면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폭락이 왔을 때 인버스는 이제 수익이 발생하니까 더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근데 하지만 저는 아직은 폭락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지금 현재로서는 폭락장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지금 영국이 뭐 변종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뭐 화이자 백신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보고, 이제 시장이 뭐 이런 악재 하나로 이런 좋은 상황이 한 방에 다 역전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오늘 미선물도 그렇게 많이 빠진 상태가 아니죠. 미선물 아까 보니까 그 양봉 플러스로 전환한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폭락장은 아닐 거기 때문에 내일 장부터 뭐 조금씩 이렇게 하락폭은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시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제 하락하는 원인이 이제 런던 부분과 이제 대주주가 이제 10억을 넘기지 않으려는 이유와 그 뭐야 배당을 받기 싫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연말이죠.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2월 29일 그러니까 28일까지가 이제 배당 받는 금액이니까 29일부터는 좀 시장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시장이 오랜만에 하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까봐 제가 시장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드렸고 종목을 좀 볼까요? 종목은 솔직히 그냥 쭉 한번 볼게요. 왜냐면 종목을 딱히 뭐 어떻게 보면 볼 필요가 없는 게 다 하락해서 지금 종목 보시면 자 대형미디어부터 볼게요. 이거 너무 크니까 100으로 볼까요? 대형미디어 이 월봉이죠. 대형미디어 일봉 보시면 오늘 뭐 조정을 좀 강하게 줬습니다. 상승했던 거 다 반납을 했죠. 지수가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고 신세계 INC도 뭐 하락을 했죠. 비교적 얘는 좀 덜 떨어졌네요. 그리고 유진기업도 하락을 했고 현대그린푸드 그리고 위드텍도 하락했고 뭐 딱히 오른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종목들 다 하락했을 겁니다. 딱히 올라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젠백스링크도 하락했고 일진파워 뭐 다 조정입니다. 비치로테크 하락했고 뭐 한농화성 쭉 넘길게요. 얘는 좀 올랐죠.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 고점에서 매도하신 분 있는데 잘 대응하신 것 같고요. 얘는 수급이 아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수급도 좋고 그죠? 얘는 좀 오를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당분간 좀 올릴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 수급이 좀 의미 있게 좀 강하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좋다. 그래서 오늘 하락장인데도 잘 버텼다. CJEMN도 얘는 계속 횡보하고 있고요. 에코캡, 조응, 오뜨기. 어떻게 조응은 떨어졌는데 또 오뜨기는 올랐지? 신기하네요. 그죠? 풀무원. 한창산업 제가 어제 이야기한 건데 조금 올라갔다가 하락했고요. 레오위즈 홀딩스, 액터즈 소프트, 대동공업, 신세계푸드, 유한타증권 후. 뭐 딱히 유유제약도 오늘 슈팅 나오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다시 쭉 가라앉았죠. 그래도 뭐 상승 좀 했고요. 유유제약, 호텔신라 딱히 뭐 당연히 뭐 오른 게 없어요. 그냥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그냥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오늘 두산중공업 이야기했죠. 오늘 이따가 두산 관련 종목 또 이야기할 건데 어쨌든 이런 종목 오히려 하락하면 기회니까 제가 아까 길게 설명드렸는데 오늘 그 저녁에도 잠깐 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오전 방송 또 못 들으신 분 있으니까 이따가 아이스크림 에듀 메가스터디 다 떨어지네. 이거는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좀 많이 떨어졌네 얘는. 좀 오히려 메가스터디 교육이 많이 떨어졌네요. 대림비행코도 오늘 아무래도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고점 돌파를 하다가 하락했네요. 오늘은 뭐 솔직히 다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다 똑같이 힘든 거니까 버텨야죠. 뭐 딱히 뭐 다른 것도 한전도 지금 올랐다가 많이 상승을 반납했네요. 어떻게 보면 한전 사고 싶어 하시는 분 많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삼성전자, 롯데케미컬 뭐 오른 게 없어요. 두산 오늘 이야기했는데
메리츠 화재. 얘네들은 이제 배당도 많이 주니까 그나마 하락을 거의 안 했네요. 자, 그 다음에 KPX 생명과학 아까 슈팅 굉장히 나와서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존에 물렸던 분들은 이제 나가고 있을 거고, 저희가 목표한 가격은 목표한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가격은 한 21,000원. 제가 얘기한 대로 매수하신 분은 아마 평단가가 2만에서 21,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가면 적당히 비중 좀 축소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KPX 홀딩스는 계속적으로 아마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신 분은 아마 수익 중이거나 딱 걸려 있을 겁니다. 한빛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웹스도 좀 밀렸네요. 저희 단타 종목이죠. 그리고 SNK는 어떻게 보면 저희 놀이터죠. 이걸로 수익 실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때 매수해서 뭐 120% 수익 보고, 그리고 여기서 매수해서 또 수익 보고, 지금 또 그런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는데, 아까 보니까 오늘 또 매도하신 분도 있다고 했는데, 뭐 놀이터니까 알아서 개인적으로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미코바임에도 제가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위험하다고 했죠. 제가 한 주 내지 10만원 사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댓글 잘못 봤더라고요. 어떤 분이 1억 사는 줄 알았는데 한 주 산 거라고 합니다. 뭐 이거 1억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HLB도 뭐 좀 밀리네요. 어제 저희가 좀 이것도 매도 많이 했죠. 2번 정도 수익 실현했는데 오늘 또 하락하고 있고. 자, 종목 쭉 봤고요. 어쨌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 하락한 이유는 이제 런던 문제도 있고, 뭐 대주주가 이제 10억 관련, 이게 매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 연말쯤에 이렇게 대주주의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12월 이제 배당이 끝나는 이제 12월 29일, 30일 날 대부분 해결이 되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하락한 거는 제가 보기엔 뭐 올해 연말 마지막 뭐 이 거래일이나 아니면 내년 1월에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그러면 제가 종목을 오늘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종목은 이제 또 두산 관련 기업인데요. 두산솔루스라는 기업인데, 일단은 두산솔루스라는 기업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두산솔루스 좀 볼게요. 일단 5G 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5G, OLED 뭐 이런 전기차 관련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얘네도 당연히 두산 소속의 기업이죠. 그리고 두산 솔루스가 이제 테슬라, 뭐 테슬라의 전지박을 공부하는데, 전지박이 이제 전기차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부품이에요. 그래서 테슬라와 연관성도 있고, 그리고 뭐 얘네들이 공장이 또 헝가리에 있어요. 헝가리에 또 공장이 있고, 그래서 OLED도 하고 있고, 다양한 그런 분야에, 말하자면 앞으로 미래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얘네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솔루스 이야기할 건데, 기업 내용은 보시면 지금 뭐 신규 상장주인데, 일단 보시면은 실적 같은 게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지금 급격하게 올해 뭐 3천억, 2021년은 4,500억, 2022년은 6,500억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출액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기차, OLED, 뭐 게다가 테슬라랑 어떤 계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미래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얘가, 근데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두산솔루스 보면 월봉으로 볼까요? 이미 주가가 4,000원에서 51,000원까지 오른 상태예요. 두산솔루스
10배 넘게 올랐어요. 월봉 보시면. 그죠? 뭐 일봉으로 봐도 지금 거의 뭐 2배 이상 올랐죠. 최근에 단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두산솔루스 본주는 거의 10배 이상이 올랐는데, 그나마 두산솔루스 1우는 월봉으로 보시면 얘는 그나마 3,000원에서 지금 현재 5배 정도 좀 더 올랐죠. 그나마 얘가 좀 본주보다 조금 덜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산솔루스 EUB도 얘 같은 경우도 뭐 얘도 거의 10배 올랐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두산솔루스 1루가 제일 낮긴 한데, 얘도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두산솔루스도 저희 포트에 포함을 일단 시키고, 근데 급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이미 많이 올랐고 조정을 좀 주면 그때부터 조금씩 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솔루스 1루, 그 다음에 1루B, 요거 지금 세 종목인데, 얘네들이 이제 말하자면 관련된 사업이 다양하게 이제 뭐 5G도 있고요. 그리고 OLED, 그리고 테슬라랑 관련도 있고, 그리고 헝가리에 이제 공장 같은 것도 있고, 이건 뭐 쓸 필요 없겠다. 요렇게만 쓸게요. 그래서 오늘 두산 기업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죠. 제가 두산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오전 영상에도 두산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전에 영상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걸 좀 더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두산만 이야기하냐, 지금 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제가 두산 이거 솔루스 이거 뭐 세 종목인데 한 종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산 솔루스, 두산 중공업, 게다가 두산, 그죠? 지금 말하자면 너 왜 이렇게 두산만 얘기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제가 자꾸 두산을 이야기하는지 오늘 오전 방송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대응 방법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을 왜 이야기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전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두산이 원전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 근데 지금 문정부가 이제 국민들 여기 보시면, 국민들이 10명 중에 7명은 원전을 찬성하는데도 문정부에서 원전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영화도 보고 나시고 보고 이제 원전은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대통령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전을 안 했죠. 원전을 안 하다 보니까, 요건 이야기 안 할게요. 아까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요거는 제가 아까 오전 영상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빼고, 어쨌든 이렇게 원전을 안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기업이 두산이에요. 그래서 문 대통령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원전 산업 살려달라. 두산중공업 노조에서 이렇게 부탁을 했죠. 원전을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있으니까 원전을 하지 말고 이제 친환경 기업으로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한 거죠. 두산과 어느 정도 약속이 제가 보기엔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두산이 굉장히 큰 피해를 봤어요. 원전을 지금 못하다 보니까, 이 두산이란 기업이 원전 기술이 굉장히 좋은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봤는데도 회사에서 청와대 눈치를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냐, 두산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냐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도 팔았어요. 현대중공업에다가 두산 인프라코어를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그러니까 원전을 할 수도 없고, 뭐 풍력에 이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풍력 관련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한 거죠.
매각해서 돈을 모으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두타 동대문에 있죠. 두타 그룹도 두타 그 건물도 매각을 해서 이러한 돈을 다 모아서 얘네들이 풍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도 알 거예요. 본인의 그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두산이 굉장히 큰 피해를 봤다라고 본인도 인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중공업의 힘이다. 두산중공업은 대한민국 그 말하자면 중공업의 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아직 구체적으로 뭐 부분이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두산을 좀 밀어줄 것이다. 요즘에 워낙 코로나나 뭐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제 문 대통령이 두산과 관련된 기업에 지원을 해줄 것이다. 게다가 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탈원전한다, 그린 뉴딜 한다고 하지만 한국전력은 원자력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원자력.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오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비중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원자력이 5.1% 증가를 했죠. 5.1% 증가를 했고 신재생 에너지는 4%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을 뭐 실제로적으로 문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 그 한국전력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전력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전력은 원자력 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전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전력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매도하고 한국전력 사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가 이제 이제 원자력을 하기 때문에 원자력이 말하자면 적은 금액으로 많은 고효율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산도 당연히 그 원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시면 두산중공업이 원전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뭐 소형 모듈 원전 뭐 1.5조 규모의 수출을 본격화했다 이런 그 뉴스가 나오잖아요. 제가 그 우리나라 원전 기술 세계 1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어쨌든 게다가 이게 말하자면 두산에 이제 그 원전 관련된 원자력 관련된 그 일도 실질적으로 두산에서 할 것이고 게다가 추가적으로 두산이 이제 친환경 사업을 아까 제가 매각했다고 했잖아요. 두산 인프라 코어와 이제 그 두타를 매각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친환경 사업을 뭐 계속적으로 그 하고 있는 거죠. 뭐 풍력이나 뭐 해상 풍력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다. 그죠? 정부의 지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두산 관련된 기업을 좀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핵융합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원자력이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핵융합까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 원자력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뭐 제가 인공태양도 과거에 설명을 했죠. 인공태양이 한국에서 이제 말하자면 핵융합 기술이 세계 1위가 한국인데 탈원전으로 경쟁 상실이 될까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한국 원전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지금 보시면 그 2007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2.5%인데 신재생이 뭐 한 뭐 8% 정도 증가를 하죠. 8, 9% 증가하는데 원자력은 거의 13%? 그러니까 2030년에는 원자력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이 13% 증가를 하고 그리고 풍력은 고작 뭐 한 9% 정도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이 분명히 필요한데 원자력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 두산이다. 게다가 그 아마 현 정부에서 두산 측에 여러 가지로 미안함을 갖고 있을 거예요. 원전 관련해서 이제 많은 제재를 그 줬기 때문에 두산이 많은 피해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두산 관련된 기업을 분명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두산중공업도 좋고,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거는 두산이에요. 이 두산, 두산후, 두산EUB가 가장 안정적인 기업이고, 이제 두산중공업은 그거보다는 좀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얘가 오르면 더 많이 상승을 하겠죠. 상승할 확률은 두산중공업이 더 높다. 그리고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양한 미래 산업을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을 말하자면 새 종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제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신 다음에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을 좀 볼게요. 제가 아까 갑자기 컴퓨터가 좀 말썽이라 이게 컴퓨터가 잘 안 돼서 아까 좀 헤맸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댓글부터 보겠습니다. 댓글 아까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이거 엄청나게 긴 글인데 이게 글이 너무 길어서 이게 글이 이 정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역을 다 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말하자면 종목을 선정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가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지금처럼 제가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쫙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공부해보고 고르는 경우도 있고 차트만 보고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시장 분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 영상에 이런 걸 다 설명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긴 글로 질문을 하셨는데 제 영상에 과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다 있을 겁니다.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비츠로테크 막판에 훅 뺐다고 하셨는데 저는 비츠로테크가 뭐 그렇게 빠졌다고 생각 안 하고 얘네들이 악재가 있는데도 버텼잖아요.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홀딩하려다가 볼벤 화끈하게 뚫어버려서 매도하고 뭐 한전을 쪼잔하게 이제 매수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그런 부분 설명드렸죠. 원자력이 제가 많이 설명을 해서 두산중공업 매수했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제가 분석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신 댓글은 무시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 두산중공업 16,000원에 물린 상태라고 하는데 두산중공업을 얼마에서 16,000원?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샀나 보네. 제가 어제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저희는 저가에 두산중공업을 살 기회가 생긴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16,000원 정도에 매수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영상 보면서 많이 웃습니다. 오늘에야 제가 나그네인 줄 알았네. 저희는 나그네예요. 종목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믿었다 KPX. KPX가 지금 시간에도 올랐죠. KPX가 아까 보니까 시간에도 올랐던데, 그죠? 이건 두산중공업이고 KPX 생명과학이 시간에도 한 2.8% 올랐으니까 내일도 갭상승 출발할 것 같아요. 좀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또 댓글 좀 볼게요. 뭐 있나? 특별한 건 없는데? HLB요? HLB 저희가 단기적으로 저희는 단타로 HLB를 몇 번 수익 봤거든요. 그리고 두산솔루스 세 종목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근데 이거 제가 그런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 개를 골고루 매수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하나를 딱 고르자면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봤을 때 두산솔루스 1루비가 제일 가격은 낮았던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본인 차트 보면서 그러니까 두산솔루스 1루비는 3,000원에서 뭐 16,000원까지 올랐고 그리고 두산솔루스는 뭐 4,000원에서 51,000원 10배 넘게 올랐고
그리고 두산솔루스 EUB는 얘도 거의 10배 올라왔는데, 근데 이게 말하자면 얘는 5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얘가 제일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싸지만 나중에 상승이 나오면 아마 두산솔루스랑 두산솔루스 EUB가 좀 더 많이 오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좀 접근하는 방법은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비추로테크 수익이라 팔아서 위드텍 물탔어요 라고 하신 분이 있네요. 그죠? 덕덕님, 물 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하나로 너무 많이 가는 게 안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이제 좀 실패하는 게, 제가 과거에도 설명드렸는데 종목이 이제 뭐 1번, 2번 번호로 이야기할게요. 예전에 이거 설명드렸는데 그때 못 보셨나? 그러니까 종목이 내가 5종목을 매수했다고 하자. 근데 얘는 뭐 2천만 원. 그러니까 골고루 매수했어요. 얘도 2천, 얘도 2천, 얘도 2천, 얘도 2천, 얘도 2천을 매수했다고 하자.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뭐 플러스 몇 퍼센트를 할까요? 뭐 플러스 뭐 1% 수익이다. 그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30% 손실이다. 얘는 플러스 얘는 뭐 5% 수익이다. 그러면 얘는 뭐 플러스 10% 수익이다. 얘는 그냥 보합 0%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대부분의 이제 초보자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면, 이거 어떻게 대응하고 싶으세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요 상황이에요. 본인이 초보자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한번 댓글 달아보세요. 이 상황에서 초보자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초보자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 아니면 고수들은 좀 주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한번 그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본인의 포트가 그 1억이 있었는데 2천만 원씩 그 투자를 했는데, 하나는 1% 수익 중, 하나는 30% 손실 중, 하나는 5% 수익 중, 하나 10% 수익 중, 하나는 보합.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이거 과거 영상에 설명드렸는데 이 상황에서 대부분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요 10%에 있는 걸 매도를 해요. 이 10% 수익 난 걸 매도하려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얘가 물을 타면은 이제 말하자면 얘가 마이너스 30%에서 한 마이너스 뭐 15%가 됐다. 그래서 얘가 오르면 좋은데 안 올라요. 그러면 얘가 이 상태에서 또 하락을 해. 또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30%가 된다. 마이너스 30%가 되면 이제 이 초보자들은 대부분 이걸 다 팔아요. 다 팔아가지고 여기다가 전부 다 물을 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포트는 5종목이었는데 이제 한 종목이 돼요. 한 종목? 말하자면 거의 뭐 한 종목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손실을 봐서 한 7천만 원이 남게 되고, 7천만 원이 남게 되고, 말하자면 마이너스 30%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볼 때 얘만 봐요. 이 종목만, 아 이거 내 거 왜 안 올라, 내 거 왜 안 올라, 요것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 타는 게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상황에서, 아 이거 너무 지저분하다, 너무 지저분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다는 거죠. 2천만원, 2천만원, 아이씨, 이 글씨를, 자, 기왕 이거 얘기한 거니까 여기다가 제가 전에 여기 써놨었는데, 아 여기 써놨네. 이거 제가 예전에 이거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예전에 제가 이건 손절이고, 그러니까
지폐 큰 돈은 손절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익절한다고 하면서 이거 예전에 설명했었는데 여기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괜히 그랬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전에 이런 상황에서 이 D를 매도하고, 그죠? D를 매도하고 이제 E를 물탄다고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안 되겠다, 모르겠어, 이거 다 매도해버리고 이제 몰빵으로 E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좋다. 그게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마이너스 30%가 되던 말던 내비두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패배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A, B, C, D 이런 것도 분명히 상승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SDN이야, SNK가 얘가 갑자기 뭐 사우디 왕세자가 매수를 해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수익을 뭐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쳐서 뭐 40% 수익을 봤어요. 40% 수익 보면은 800만원 수익 본 거잖아요. 800만원 수익 본 거니까 이렇게 수익을 봤을 때 얘를 매도해 버리고 얘를 매도해 버려요. 그리고 이를 매도해 버려요. 손절을 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결과적으로 200만 원을 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물을 너무 많이 타는 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물 탈 타이밍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미코바이오메드 제가 한 주 사보라고 했잖아요. 한 주 사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11,000원 되면 좀 사라고.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막 너무 종목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미코바이오메드 제가 분명히 과거에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이때 한 주만 사보자. 한 주만 사보자 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이거 11,000원 가면 좀 더 사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한 주 샀으니까 여기다가 뭐 다시 네이션에서 하락하면 한 9주 정도 사요. 부담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만원 되는 거니까 10만원 사신 분은 한 90만원 더 산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미코바이오메드 수익 보고 나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물 너무 타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주식분석님, 물타기 말고 오늘같이 보유 종목이 전체적으로 수익이 감소되는 시점에서 추매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오늘 하락의 원인은 그 런던 문제도 있고 대주주가 본인 주식을 좀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배당받는 거 싫어해요. 말하자면 본인의 보유한 주식을 통해서 배당받는 게 싫어해서 배당락이 발생할 때 그때 다시 그 대주주들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좀 설명드릴까? 28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28일 날 여기다 쓸까? 28일 저녁까지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아요. 배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당을 받는 게 유리해요. 근데 주식이 너무 많은 분들은 배당을 받는 게 싫어요. 그래서 이때 배당락이 있거든요. 배당락. 그러니까 이때 배당락이 있어서 주가가 급락을 해요. 그러면 이때 대주주들이 많이 살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배당받기 싫고, 말하자면 혹시라도 10억이라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싫어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 주식 보유 금액이 막 억 단위가 아니신 분들은, 말하자면 지금 누가 얘기하셨지? 바다바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잘 추매를 하는 게 유리하긴 하죠. 제가 생각한 논리대로 되면. 그러니까 쪼잔하게 천천히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쩐지 항상 제자리에요. 제 계좌는 평단만 낮추다 볼일 다 봐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평단 낮추면 심리적으로 기분은 좋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여기다 잠깐만요. 다시. 마이너스 30%인 계좌를 마이너스 50%라고 얘기할까? 마이너스 50%인 계좌를 물타서 마이너스 막 뭐 10%를 만든다. 그러면은 기분 좋고, 이게 마이너스 10%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그렇게 되면은
성공을 한 건데 얘가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 이제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돈이 막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한두 종목으로 치중하게 되면 오히려 더 그 손해를 본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타시기는 자금력이 넘쳐날 때 하는 것이 대림도 대주주가 던졌어요? 대림 비엔코? 대림이 뭐야? 대림 비엔코? 얼마나 던졌지? (40만 주) 40만 주면 40만 5%? 5%. 많이 그렇게 많이 던진 거 아닌데 한 2% 던졌는데. 대림 뭐 누구 얘기하는 거야? 대림 비엔코 이야기하는 건가? 대림 비엔코 맞는데 대림 비엔코가 한 2% 정도 던졌는데 뭐 그렇게. 아 이거 뭐야? 시간에 던졌는데? 시간에 누가 받았네. 이건 제가 이따 한번 봐볼게요. 이거 그렇게 나쁜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 시간에 누가 샀나 본데? 이거 악재 아니에요. 대림비엔코 악재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레트코는 이게 악재로 보이세요? 이거 악재 아닌데? 여기까지 할까요? 대림비엔코는 악재 아닙니다. 뭐 이게 뭐 악재? 투자자와 전략주 이거 호재인데! 대림비엔코 호재인데 이거 악재라고 얘기하나? 익저로 대주주 매도? 뭐 이거 뭐야 네이버 종목 토론방 잘 안 보는데 제가 보기엔 악재 아닌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물타기 하는 부분을 좀 그 말하자면 본인이 다른 포트 종목들이 좀 많고 돈이 많다면 상관없는데 그 지금 비중이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30 요거까지만 지원 받고 끝낼게요. 마이너스 30%인 게 비중이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30%인 게 비중이 너무 높으면 제가 보기에는 물타면 안 되고. 예, 대림은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은데 호재잖아요. 시간에 거래했네.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이게 아니에요. 시간에 거래했잖아요. 이건 호재인데 제가 보기엔 시간에 대량 매도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것도 좀 읽어보셔야 되는 게 처음 목적이 아니 투자자와 전략주 제휴래요. 호재네. 그러니까 막 엄청난 호재는 아니에요. 엄청난 호재는 아닌데 나쁠 게 없는데 이게 뭐가 나빠요? 나쁠 거 없어요. 이건 제가 보기엔 조선내와 어떤 회사 제가 조선내와 뭐 회사 내용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호재입니다. 30% 비중이면 물을 얼마나 타실 제가 보기엔 물 안 타신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30%면 그 거기다가 또 비중 30%를 물 타야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별로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컴퓨터가 좀 오류나서 좀 어버버한 것 같아요. 아무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분 정도 있다가 정리할게요.